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분량에 대한 것들, 이걸 억지로 늘리는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막 브리타 같은 것들이 나왔어. 근데 어쨌든 그것도 4페이지 가까이, 못해도 3페이지는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분량을 조금은 좀 많아 보이게 늘리는 방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거죠. 분량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죠? 이거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본적인 걸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분량만 많이 쓴다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분량을 확보하는 방법 혹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답안 쓸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도 써본 것들을 내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먼저 하나가 뭐냐면 세부 목차로 분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장단점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장단점.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번 어떠한 개념의 장단점. 그래서 땡땡땡의 장점은 뭐고, 반면 단점은 뭐뭐뭐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목차 아래 하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요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따르기 여기다 쓸까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목차로 나눠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문제에서 배점이라던가 분량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장단점, 다 똑같습니다. 장단점을 쓸 때도 하나의 목차로 묶어서 줄글로 다 쓸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장점이나 이런 거 꺽쇠 표시해서 눈에 좀 가독성 있게 쓸 수는 있지만, 요거를 조금 더 풍부하게 쓴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서 써도 되죠. 그러면 장점은 몇 개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내용이 확보가 돼요. 그럼 같은 내용에도 이게 훨씬 분량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더 풍부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점이 있고 장점별로 세부 목차를 3개다 하면 세부 목차를 나누는 거예요. 장점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한다. 그래서 뭐뭐는 이걸 실시하는 경우에 인사관리의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장점 하나. 그러니까 즉 장점별로 또 목차를 분리하는 거. 반면에 똑같죠. 단점도 단점별로 목차를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목차 나누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쭉 늘려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풍부하게.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장단점 3가지를 충실하게 적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적는 게 보다 문제에 충실하게 많은 내용들을 좀 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압축적으로 줄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렇게 목차로 나눠서 늘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관리 공부할 때 나무와 숲, 주민, 주마을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아요. 인사관리의 같은 내용이어도 장단점도 압축적으로 줄글로 예를 들어서 4-5줄 내에다 적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쭉 펼쳤을 때 이렇게 목차별로도 늘려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장단점에 대한 거 3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직무정보 수집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서 3가지를 적어라. 장단점에 대한 내용도 적어라. 그러면 그게 메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걸 충실하게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장점, 단점을 이렇게 목차로 분리해서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많은 내용들, 그 다음에 분량적으로도 충실하게 적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목차별로 쪼개버리면 더 내용들을 충실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분량이나 아니면 내용의 충실성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목차를 우리가 효과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관리는 기본적으로 목차가 우리가 로마자 1번
보통은 양가로까지가 많이 나가죠.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많이 끝나요. 우리 인사관리는.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차라리 뭐 줄글로 써도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정도로 해서 여러분이 목차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상황이고 충실하게 적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분량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세부 목차를 좀 찢었으면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개념이나 그렇죠? 뭐 개념이나 기본적으로 뭐 중요성이나 뭐 필요성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게 좋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념 같은 경우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뭐 개념을 적어라 물어보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물어본 개념이 있다, 내용이 있다,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개념 정도는 반드시 적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물어봤어요. 직무 분석 개념 당연히 적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안 적게 돼요. 특별히 물어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도 꼭 서술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냐면 뭐 요 개념에 있어서는 뭐 상위 개념들 우리가 그렇죠? 상위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모집이 나왔다. 모집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확보 관리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 임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럼 위에 단에 있는 뭐 보상에 대한 거. 이러한 상위 개념들도 앞단에서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내용적으로나 풍부해지고 분량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한 줄이라도 더 써보고 여러분이 좀 더 풍부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작년에 대한 HR 방안인데, 그래서 뭐 보상관리 방안, 작년에게 적합한 효과적인 뭐 보상관리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뭐 확보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뭐 보상, 문제에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연금급제 폐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어요. 그렇죠?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여러분이 그 보상이라고 물어봤으면 적어도 보상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뭐 보상이 왜 기업에서 중요한 뭐 이제 그 기능인지 인사관리 기능인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언급해 주면서 써주시면 내용적으로는 더 풍부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충분히 분량이나 이런 거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는 저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적어도 뭐 보상의 개념이나 유형 같은 거 간단하게라도 언급해주면 좋죠. 보상은 뭐고, 보상의 유형에는 뭐 직접적 보상, 간접적 보상, 혹은 경제적 보상, 비경제적 보상이 있다. 그래서 뭐 이하에서는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을 나눠서 중량에게 적합한 인적 자산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보상의 경우에는 임금의 측면에서 우리가 임금 체계가 연금급제 하에서는 뭐 인건비 부담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급제를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능력주의 임금 체계를 가야 된다. 능력주의 임금 체계에는 뭐 직무급과 직능급이 있고 뭐 이래서 거기다가 또 직무급, 직능급에 대한 설명을 더 붙이면 뭐예요? 이 보상관리 방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내용이 많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문제 물음 2 같은 거를 그냥 50점짜리로 내도 여러분이 50점짜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물음 2가 그때는 50점 내에서 짧게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아예 통으로 물음 2 자체를 지우고 문제 1 해가지고 50점짜리로 내도 여러분이 확보, 보상, 개발을 내용 가지고 50점짜리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50점짜리 내도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50점짜리 나왔어요. 뭐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쓰듯이 쓰면 이제 내용적으로나 분량적으로 부실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부 목차를 좀 더 활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이나 중요성이나 필요성, 뭐 상위 개념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더 붙여가지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그 분량이나 이런 것들 내용 중에 충분하게 채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이렇게 답안에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